형님 요즘 따라서 네. 이 턱선이 점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좀 턱선은 있었어요. 네, 근데- 감춰져 있었지. 사실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몸무게예요 지금. 아 네, 그래요?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무분별한 식습관, 네. 이제 폭식 앤드 야식 앤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살이 많이 쪘는데 살을 좀 빼려고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탔거든. 근데 타고 돌아오면 네. 입맛이 너무 돌아. 너무 돌아. 계속 먹게 되는 거야. 뭔 다이어트야. 그냥 뭐 생긴 대로 살자 이랬는데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일일 일식을 한번 해봤는데 오. 그때는 이제 살이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 살 빼는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고 다들 네. 적게 먹어야 하는데 식습관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잘 안 되는 어렵죠.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어쨌거나 다이어트라는 게 힘든데 저도 이제 힘들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와 주사 맞고 빼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야 역시 돈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뭐 다이어트 약 이런 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많죠. 그러면 그거 다 그 광고고 그 다 사기야. 그거 돈 벌려고 하는 수작이야라고 했는데 진짜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GLP-1. 근데 사실 제 주변에도 그거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도 이거에 네.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번 꽂은 것 같은데. 많이 좀 슬림해졌어요.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약간 닮았네 좀. 예. 닮았죠? 예, 약간 꾸러기 페이스네요. 두 분 다. 좋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과학자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의사과학자라뇨? 의사는 의사고 과학자면 과학자인데. 의사과학자는 의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과학자로 전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학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럼 출발이 의사였습니까? 예. 예전 10년 전까지는 페프콘 같은 분들 진료하고 처방하고 했던 의사였는데요. 근데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 취미는 과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비했다. 야.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으로 전향을 하신 건데 네네. 뭘 연구하고 계신 겁니까? 전 비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요? 저한테 정말 너무나 필요하신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비만 쪽입니까? 의사이자 과학자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다 죽을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요? 죽긴 죽겠죠. 뭘로 죽을 것 같으세요? 저요? 네.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나는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내 꿈이 장수라고. 그렇죠. 예. 저는 영생을 해서 저의 그 입담과 이 모습 이대로 이 품으로 전 은하를 사로잡는 최고의 MC가 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원대한 꿈이 있는데 왜 저한테 어떻게 죽을 것 같냐뇨. 이제 암으로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많은 숫자의 사람이 심장 질환으로 죽더라고요. 심혈관 질환. 네. 맞습니다. 혈관 쪽. 네네네. 아니면 뇌혈관. 이런 병이 근데 원래 없었던 병이거든요. 우리 인류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채집하고 이럴 땐 없었는데 네. 현대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심혈관계 네네. 질환들이요. 그게 왜 늘었을까 예. 생각해 보니까 예. 핵심 중앙에는 비만이 있구나. 네네. 그렇게 한 20년 전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예. 이걸 연구해야겠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 GLP-1이 네. GLP-1이라는 게 무슨 약입니까 정확히? 아마 이걸 맞으면은 배불러서 좀 덜 먹게 될 거예요. 양이 준다. 예.
하지만 막 지금처럼 먹고 싶은데 막 참아야 되고 이런 고통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배부르니까. 아. 아니 근데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유일한 낙이 먹는 낙이거든요. 근데 내 입이 행복해야 되는데 네. 한 접시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만큼만 먹어도 만족하게 돼요, 그냥. 진짜. 네, 네. 만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배부르고 그만해도 되겠다.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그냥 약간 혀에다 대보고 맛만 느꼈으면 됐어. 네네네. 그럼 그럼 회의하자. 네. 김범준 교수님 그거 맞으면 빵 안 드시겠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안 먹을 거예요. 훨씬 덜 먹을 거예요. 네네. 아니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내가 좀- 궁금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무서워. 무서워요. 그 정도로 이 약발이 좋다니까. 무서운데 얘는 GLP-1은 부작용은 없나요? 있는 부작용이 너무 배부르니까 약간 메스껍거나 너무 니글니글거리거나 심한 사람 토하기도 하는데 이전에 나왔던 약들은 부작용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원래 있던 그런 호르몬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새로운 화합물로 이렇게 긴장되게 하고 교감신경 항진시키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도 부작용. 얘는 GLP-1은 원래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늘 사용하는 거예요. 예.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먹고 나면은 예. 얘가 이제 그만 먹어라 알려주는 호르몬. 호르몬? 그럼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네요?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생리적으로 건강하게 쓰는 호르몬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큰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호르몬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항상 항상성이랑 얘기를 같이 네. 하잖아요. 항상성? 네. 항상성이 뭐예요? 항상성이 항상 일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 체온이나 네. 혈압이나 체중도, 예. 셋 포인트. 이렇게 일정한 체중, 뭐 일정값, 70kg다, 일정값. 80kg다. 난 이걸 네. 유지하겠다.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이 온도 조절인 것 같아요. 온도 조절.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실내 공간에서 예. 이렇게 요즘 그 시스템 에어컨 어. 난방기에서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하나로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25도 설정해 놓고 25도부터 떨어지면 난방기가 돌아가서 올려주고 여름에 25도보다 올라가면 냉방기가 이 돌아가서 그렇지. 25도를 맞춰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네. 체온이 36.5도 정도로 유지가 되잖아요. 네. 추우면은 지방을 태워가지고 열을 내는 거고, 더우면은 땀을 내서 열을 식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삼투압, 혈압 이런 것들도 다 정상 범위 내에서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절해주는 기작 그리고 그걸로서 조절되는 현상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난방기, 냉방기 딱 좋은 비유예요. 체중이 내려가면 막 식욕 촉진 호르몬이 높아져서 다시 찌우게 만들고 올라가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높아져서 다시 내리려고 하고 조절을 하고. 그래서 딱 뭐 70kg, 80kg 고정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잠깐만, 그럼 호르몬이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까? 네. 호르몬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얻고 하는 것은 다 여기 배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근데 배가 고프다, 뭐 식욕을 느껴, 배가 부르다, 포만감을 포만감. 느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뇌랑 배가 대화할 때 쓰는 게 바로 호르몬인 거예요. 그 대화 문자가 호르몬이구나. 그러니까 네네. 야 그만 먹어, 너 배 찢어져. 네네네. 호르몬이 아주 기계적으로 데프콘 씨를 배고프게 만들 수도 있고 배부르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럼 호르몬한테 어떻게 보면 끔짝만 해.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위가 커지면은 배부를 것 같고, 여기서 괜히 얘기하거든요. 또. 형 얘가- 내려줘. 너무 작아지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고플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위에 부피, 물리적인 건 신호를 보내긴 해요. 이것도 참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호르몬. 네, 어떤 호르몬이 그러면 우리를 조종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걸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네네네. 저 빨간색이 배고픔 호르몬 그렐린이거든요. 얘가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배꼽시계처럼 너무너무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12시 점심시간 직전에. 그게 저 영 바로 직전. 이제 도시락을 딱 열고 먹기 시작을 하면 그 순간 바로 그렐린 호르몬 뚝 떨어지고 빨간색은 네. 검은색 선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장에서 만드는 배불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하고 한 게 그 GLP-1 호르몬입니다. 배부름 호르몬이 GLP-1. 그만 내려와. 그렇죠, 그렇죠. 네네. 과부하 걸려. 네. 너 이러면 큰일 나. 변비 걸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저 GLP-1 호르몬이 먹기 시작해서 한 10분, 20분 되면 벌써 팍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다 먹었다. 그만 먹어야지. 숟가락 딱 놓고. 그러니까 그게 위가 꽉 차서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배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따로 디저트배 따로 있죠. 네네. 야 이거 너무 합리적인 증거인데요? 그러니까 위가 빵빵해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 네. 아닌데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어. 한 거면 빵빵 찾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야 배고픔 호르몬 그래서 따로. 위가 찬 게 아니라 GLP-1 등 이런 호르몬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만 드세요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래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그래프 보여주시면은 약간 먹자마자 바로 그 GLP-1이 쫙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장에 음식물 다 쓸 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하여간 먹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나온다. 예상보다. 옛날 되게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래프를 보면 소화되고 다 흡수된 후가 아니라 네. 먹기 초반에 확 나온다는 그렇죠. 게 이제 아까 알려진 그래프 겁니다. 네. 보면은 들어왔다 하면 그냥 바로 GLP-1이. 네. 그러니까 원래 먹다 보면 좀 배불러져서 그만두는 한 뭐 10분짜리 사이클이 있는데 막 면치기를 해가지고 1분 만에 짜장면 2그릇 넣어버리면 배부름 느끼기 전에 다 넣어버렸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먹고 난 다음에 그때 몰랐는데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고 큰일 그렇죠, 났다. 그렇죠. 그 대체로는 천천히 먹으면 좀 덜 먹게 돼요. 이렇게 맞아요. 배부름이 서서히 올라오면은 그걸 느끼면서 그만 먹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급히 막 해버리면 배부름 느낄 겨를도 없이 너무 많이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이어트 하려면 그래서 이제 밥을 좀 천천히 먹어야 된다라는 말도. 네네네. 그래서 이 배부름이라는 게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약간 예측해서 하는 면이 있어요. 오. 네. 이제 먹기 시작을 하면 얘가 다 먹어서 소화가 돼서 혈당이 올라간 다음에 배부르다 멈추는 게 아니라 먹기 시작만 해도 미리 예측해서 지금쯤 멈춰야 딱 맞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좀 더 딱 체감이 되는 찰떡지게 체감이 되는 얘는 목마름. 목마름이에요. 네네. 엄청 목마를 갈증. 때, 갈증 날 때 물을 딱 마시면 입에 대자마자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고 딱 뜨죠. 괜찮죠. 와요. 근데 그때 아직 피는 전혀 희석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아직 삼키지도 않았는데. 네. 감각만 입에만 그냥. 됐는데. 맞아요. 그리고 삼키고 나서도 아직 피가 희석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미리 목마름이 싹 사라져요. 그 다음 이제 목마름이라는 것도 현재 피가 얼마나 이제 묽으냐 아니면 진하냐가 아니라 뇌가 예측을 해서 이만큼 차가운 물이 입에 들어왔으면 그만 마셔도 돼 이제. 자제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항상성 조절에서 이 우리 장과 뇌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분비돼서 뇌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배가 이미 용량이 다 차고 나서 이 신호를 보내버리면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식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배부름이 브레이크잖아요, 먹는 거에. 차 운전하다가 저 스탑 사인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미리 밟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딱 멈춰야지. 스탑 사인 가서 이제 밟으면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GLP-1이 약간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럼 GLP-1을 맞으면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맞았으니까 이미 수치가 높아져 있으니까 안 먹었는데 보기만 해도 막 배부르고 막 이렇게 막 현상이 발생을 하나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네. 네네. 이 실험 되게 웃긴 실험이에요. 웃긴 실험. 네네. 근데 여기에 어떤 음식을 써야 이게 가장 재밌을까 해서 네. 제일 잘 될까 해서 저희가 프라이드 치킨. 네네. 왜냐면 가장 보편적으로 좋아할 것 같아서. 누구나 좋아하고. 네네네. 목표는 우리가 그럼 과연 언제쯤 배부름을 많이 느끼나. 평소 아무것도 없을 때 네네. 그다음 보고 냄새 맡고 있을 때 그다음 입에 넣고 음미하지만 삼키지 않을 때 아직 할 때 그다음에 삼키고 나서 좀 지나서 네. 그 4단계로 언제 배부름이 생기나 했는데요. 네. 평소 보통 사람은 입에 음미하고 있을 때도 배부름이 막 생기진 않아요. 근데 GLP-1 약을 충분히 맞고 나면 네. 안 보고 있을 때 저기 배부름 점수 63점 네. 이랬는데 치킨이 왔어요? 지금 왔어요. 딱 보고 뚜껑 열었어? 냄새 맡고 하면은 이것만 갖고도 71점. 72점이면 거의 씹기 수준인데 그러니까 보고 냄새만 맡았는데 이미 날 씹고 있는 거네요. 배부름이 많이 올랐어요. 아까 한 60몇 점이면 70몇 점이 사람들 얘기하고 치킨을 입에 넣어보세요. 네. 그다음 씹고 이제 음미하세요. 치킨의 맛을 절대 삼키지 마요. 삼키지 말고 이게 더 웃긴데. 삼키지 않고도 배부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네. 했더니 약을 맞은 때는 저렇게 한 72.1까지도 올라가는 걸 와, 보여줘서 대박이다. 삼키지도 점점 않았는데. 올라가네요. 그다음에 삼키고 나면 물론 더 올라가죠. 처음으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약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삼키기 전에 음식을 음미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때도 배부른 점수가 확 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저기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GLP-1을 안 맞았을 때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이 음식을 우리가 보면은 네.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맛있겠다 이게 올라가고 그렇죠. 또 하나는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게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배고플 때 치킨을 주면 사람들은 보통 맛있겠다 올라가는 게 배부르겠다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부름 점수 내려가고 약을 맞으면 맛있겠다도 좀 올라가겠지만 배부르다가 확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게 우리 먹방 다이어트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먹방 다이어트가 있어요? 있어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먹방하는 거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배부른 게 올라간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나도 안 믿었거든요. 전 먹방 보면 더 먹고 싶던데. 저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냥 배부르대요. 대리만족. 대리만족. 어차피 아는 맛이야. 이건 아마 달고 짜고 크림이 나올 거야. 오케이. 경험했어. 굉장히 배부르겠지?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끝내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나의 정신력으로만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개인 채널에서 이제 먹방하면 네. 댓글이 미칠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힘들죠. 대부분 힘들겠죠. 그죠? 마인드 컨트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을 정신 승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이걸 보거나 먹방을 봐도 맛있겠구나 이러면 배고파지는 거고 네. 잘 먹었겠지. 저 사람 되게 배부르겠지. 나도 아마 되게 배부를 거야. 여기에 이렇게 명상하듯이 이제 집중을 하면 괜찮다. 자야겠다. 근데 이렇게 할수 대다수는 있는데. 그 스트레스 검사하면 아마 네네. 꽤 높을 거예요. 지수가. 그건 아직 이 정신 승리를 잘 못하는 분들. 근데 어쨌든 이 GLP-1 호르몬 하나로 체중이 네. 20%나 빠진다는 게 네. 그리고 그만큼 안 먹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 GLP-1이 비만 치료제로 쓰인 거는 사실 꽤 오래됐는데 왜 어디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작동 원리, 기작에 대해서,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최용진 교수님이 예. 사이언스지에 그 기전을 밝혀가지고 논문을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분이셨네요. 대단한 분이시죠. 야, 사이언스지는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알게 되는. 사이언스지 네이처. 사실 이 사이언스지가 의학을 주제로 나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의학은 의학 저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사이언스에 보통 잘 안 실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였기 때문에 사이언스지에 나온 거죠. 어떤 거였습니까? 자랑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 약이 나온 지 거의 20년이 됐어요. 네네. 살이 빠져요. 확실히 빠져요. 20년 전부터. 네. 근데 다 이유를 물어보면 왜 빠진지 모르겠다.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0년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데 그럼 그동안 이걸 어떻게 약으로 썼던 거 아닙니까? 뭡니까? 20년 전에는 뭘로 당뇨병 썼어요? 약으로 썼어요. 예? 처음에 당뇨병 약. 이게 이게 당뇨 치료제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 것 때문에 처음 발견된 거였어요. 원래는. 예, 예. 원래 목적은 당뇨병 약이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네. 예상 못한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다 살이 빠지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들이. 근데 살이 빠지면은 뭔가 네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을 했었죠. 당뇨가 원래 또 살이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빠지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네. 막 1년, 5년, 10년 관찰했는데 네. 아무 문제 없이 야. 건강하게 살이 빠지니까 이게 왜 부작용이야? 이건 순작용이지. 그러면 오히려 좋아. 네네. 일타쌍피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맞아요. 일타쌍피를 예, 쓰고 있어요 일석이조. 지금. 예. 네. 근데 그렇게 개발됐기 때문에 살 빠지는 게 약간 뒷걸음질에 쥐잡듯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냥 사람 관찰로 알아낸 거죠. 그냥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네. 근데 놀라운 게 예.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 중 있잖아요. 예, 예. 되게 많은 약들을 먹고 있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기전을 모르는 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많아요. 근데 왜 나와요?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니까. 푸코님도 뭐 핸드폰 기전 다 알아서 써요 그거? 예? 핸드폰 기전, 뭐 자동차 기전 모르잖아요. 하지만 모르죠. 안전하고 쓸모 있으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쓰죠. 그렇죠. 예,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된다는 네네네. 거지. 그런 상황인 게 많이 있죠. 네. 너무 신기하다. 왜냐면 나는 모든 약들,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의 이런 기전이라는 이런 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 그래서 출시가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근데 이런 거.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 기전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최영진 교수님. 미스터 최, 프로페서 최. 감사합니다. 진짜입니까? 근데 왜 꼭 그 기전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전을 모른 채로 계속 써도 돼요. 안전하고 하니까. 근데 기전을 잘 알면 이 약 쓰는 사람 중에도 체중이 막 20몇 % 빠진 사람도 있고 네. 별로 안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잘 들을지 안 들을지를 더 잘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발견이 약의 기전이기도 하지만 배부름이란 건 무엇인가 뇌의 배부름은 누가 조정하는 것까 거의 센트럴 컨트롤 타워는 뭘까를 밝힌 거기도 하거든요. 요걸 알아내면 요게 작동할 수 있는 약이 GLP-1 말고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찾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갔습니다. 나중에 예. 노벨상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우리 저기 이 교수님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겸손하지도 않아요. 기쁘고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야, 네네. 이게 나이가 이제 우리는 자랑할 건 자랑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0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저기 교수님이 발견했던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그 기전 뭡니까? 질문이 과연 배부름이 어디 있냐부터도 질문이었어요. 뇌에 어디 있냐. 그래서 시상하부라는 데가 되게 중요한 데가 있고 시상하부. 또 뇌 뿔이라는 데도 있고 네네. 아니면 아까 위같이 말초에서 네. 다른 데서 알려주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시상하부가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 후보 중에 왜 딱 시상하부를 찍었습니까? 시상하부가 약간 전 세종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되게 작은 도시잖아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건물들이 있어요. 아 정부 주요 청사들이 다 있죠. 농림수산부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분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면 갑자기 농사를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조금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농림수산부의 이 공무원들을 바꿔놓으면 우리나라 농사가 확 변할 거다. 시상하부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네네. 바꾸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를 딱 집은 거네요. 네, 시상하부 이퀄 세종시인 거죠. 어디 쪽에 있죠, 시상하부가? 딱 정중앙에 있어요. 몸 딱 정중앙이요? 정중앙 뇌 가운데. 네, 완전 가운데. 완전 가운데 코어. 정말 세종시처럼 뇌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네네. 아까 항상성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항상성 조절의 핵심 컨트롤 센터가 원래 우리가 시상하부라고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체온을 조절하고 하는 것도 컨트롤 센터가 네. 시상하부에 있다고 배우고. 너구나. 너야. 뇌의 다른 부위를 뭐 건드리거나 파괴해도 네. 사실 큰일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시상하부에 있는 세포 몇 개만 건드려도 막 체온이 오르고 내리고 온갖 게 다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 중앙 조절 장치구나 하는 건 이미 좀 알려져 있었어요. 여기를 딱 이게 때려야지만 체중을 10%, 20%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약간 어떤 배팅이었죠. 그러면 일단 가설을 세우신 거네요. 근데 시상하부였다는 거를 네. 어떻게 검증을 하신 거예요? 저 이제부터 이제 과학적 가설, 실험, 구상, 검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사용한 도구가 광유전체라는 도구예요. 광은 과학 유전체. 네, 광은 빛이고 유전학은 이제 유전자를 넣는다. 쉽게 설명하면은 최면술 같은 거예요. 최면술. 제가 이걸 여기다가 넣어놨으면은 네. 먹어. 그럼 딱 먹을 수 있게 하는. 아 진짜로요? 네네. 그러니까 SF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외계인 우리한테 하는 거. 그 비슷한 거를 이제 쥐한테 할 수 있는 도구가 나왔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진짜 최면을 걷는 건 아니고 어딘가를 뇌의 어느 부분을 자극하는 거죠? 네, 빛을 특정 파장대의 레이저를 보내면 딱 그 신경만 갑자기 막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일을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도구를 쓰면은 하나하나 기능을 밝힐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상하부가 네. 제일 중요한 세종시인데 네. 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약간 등 쪽, 안쪽 그게 이제 DM 뭐 이런 데인데 네, 그 부위에 있는 건물이 특히 중요할 것 같다. 여기에 주의를 표현에 반응할 수 있는 수용체라고 호르몬이 딱 들어가는 포켓이 여기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와이파이를 생각했을 때 그렇죠. 와이파이를 아무리 많이 쏘더라도 와이파이 수신기를 켜지 않으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GLP-1은 호르몬이고 호르몬을 받는 수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 호르몬을 받는 수신기가 말씀하신 GLP-1 리셉터 수용체. 그게 어디 있는지 먼저 찾으셨고 네. 거기다가 이제 최면을 건다고 이제 네.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게 또 특이하네요. 와. 우리 교수님, 네. 네, 우리 의사 과학자 우리 최 교수님, 사이언스가 선택한 남자. 예. 아 정말, 선택당하고 싶다. 예, 한국이 나온 최고의 보배. 자, 그분이 이제 밝혀냅니다. 뭘 쏘네요? 네, 저 파란색 불이 딱 켜지면 그 순간 아까 이 GLP-1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신경세포들이 예. 막 활성화돼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파란색이 맛있는 저 쿠키 같은 거거든요. 예, 예. 네, 그걸 먹기 시작하다가 딱 키니까 바로 딱 안 먹어요. 안 먹네. 그러네.
가짜 최면술은 먹네요. 네, 가짜 최면술에는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저가 아무 의미였기 때문에 쟤는 그냥 평상시대로 5분, 10분 먹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리모컨이 있고 TV 안에 수신기가 있죠. 그렇죠. 수신기를 안 달고 리모컨을 쓰면 TV가 안 켜질 거 아니에요. 왼쪽이 리모컨 쏘는데 수신기가 안 달려 있는 쥐고 오른쪽은 수신을 받으니까. 리모컨 똑같이 쏘는데 수신기가 달려 있으니까 반응하는.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야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먹는 걸 멈춘다. 바로 아마- 멈추네요, 진짜. 네, 아마 엄청난 배부름을 느껴서 멈추지 않나라고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이건 신경 이제 활성으로 먹는 걸 억제한 거고요. 신경 억제 실험 이제 나옵니다. 아 신경 반대로. 안 이게 만약 배부름을 만드는 신경이라면 예. 배부름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 보십시다. 그건. 네. 똑같이 가짜 최면술, 진짜 최면술인데 그렇고요. 네, 왼쪽에는 이제 가짜 최면술이니까 좀 먹다 보면 아 이제 먹었어,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고 중단을 하는데 네. 오른쪽에는 초록색 불로 배부름 못 느끼게 만들었어. 배부름이 안 생겨서 계속 먹는. 계속 입에다 갖다 대네. 우리도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도 먹다가 사람한테요? 살 빼고 싶으면 예. 딱 하면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 그게 이 주사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죠. 진짜로. 이거죠 이거. 네, 이거기도 하고, 네. 이걸로 하기에는 이건 약간 조종이고 내 의지로. 본인은 모르고 이 쥐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지. 그럼 약간 그 트루먼쇼 아닙니까? 네, 맞아요. 트루먼쇼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다음 또 실험 결과 보여드리면은 또 있어요? 이제 요 신경이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키고 끄는 건 했는데 스스로 이게 언제 이 신경이 이렇게 자기 활성이 켜지고 꺼지는지를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보고 있다가 지금 케이크 생각했지 이렇게 알아내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내요? 사람 마음도 못 알아내는데. 네네네. 네, 이것도 비슷하게 뇌에다가 어느 부위에 그런 돌연변이 유전자를 넣으면은 네. 이것이 형광을 만들어요. 형광 빛을 만들어서 그걸 측정해 보면 지금 신경 활성이 높아지는구나 볼 수 있게 돼요. 이거 실험을 했을 때 제 가정이 배부름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배부름을 만드는 세포가 아마 두 종류가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GLP-1 신경이 하나가 아니라는 그쵸,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쥐가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자기 방이에요. 네. 거기서 쉬고 있다가 이제 나가요. 와, 먹으러 가자. 이제 식사 나가죠. 식당을 가야지 뛰어가다가 도착해서 먹는 거거든요. 네. 하나는 먹기 전부터 막 초록색이 올라가는 애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점선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초코 스낵을. 그럼 그때부터 아까 초록색 애들은 내려가고 이제 보라색 애들이 올라가는 네네. 두 종류가 다른 게 있는 거를 이제 관찰로 알아낸 거예요. 왜 그런 가설을 세우신 건지 좀 궁금해요. 이걸 잘 조절을 하려면 아까 사전에 이제 예측을 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먹고 나면 그때 이제 진짜 브레이크를 밟아야겠죠. 네. 나는 두 개가 따로 있어야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아까 감각 정보로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음식이 들어온 거에 반응을 해야 되니까 하나보다는 두 개가 일하는 게 낫다. 딱 파인 튜닝을 딱 맞춰가지고 먹고 딱 멈추려면 두 개 다 필요하다. 그게 나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이 결국 맞았던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아마도 GLP-1을 인식하는 GLP-1 수용체 신경, 초록색 신경, 보라색 신경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많은 걸 아셨는데 그럼 다시 우리가 이 약으로 돌아가서 GLP-1을 맞으면 뇌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GLP-1 약을 주사를 놨어요. 근데 주사를 맞는 것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처음엔 맞으면 확 활성화될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음식을 만나면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기울기가 왼쪽과 오른쪽 비교하면 오른쪽이 더 높죠. 네. 확대해서 보면은 약을 맞고 나면 그 신경 활성화가 올라가네 갑자기. 네, 이제 식사 시작하기 전에도 벌써 빌드업이 쫙 올라가지고 배불러.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신경 활성의 그래프고 아까 치킨 먹을 때 사람의 심리 점수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게 올라갈 때 하필 이 감정이 올라간다면 이 신경이 이 감정을 담당할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수님, 진짜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러면 GLP-1 그거 있잖아요. 네. 성분은 뭡니까? 그 주사 성분은?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만든 호르몬이 있잖아요. 이걸 조금만 바꿔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해가 잘 안 되게 네. 약으로서 오래 가도. 어디서 추출했냐는 거죠. 이거는 생물학 어디서 추출하지 않아요. 합성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합성이에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이게 이 생물한테 만들려고 시키는 방식이 있고 네. 또 화학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미노산의 그 순서거든요. 설계도대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공장처럼 착착착착 붙이는 기술을 잘 해서 만든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공장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건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그건 이제 그 화학자들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궁금해서. 옛날에는 네. 도마뱀에서 뽑고 뭐 이렇게 어디선가 생물학적으로 이제 동물에서 추출해서 쓰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생물학적인 유전공학으로 절묘하게 만든 세포 공장을 이용하거나 세포 이용하거나 아니면 화학적 공장을 이용하거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 이게. 정작 그 재료를 어디서 구했냐. 굉장히 중요한 현재 산업인 거죠. 네. 그 사실 뭐 이제 우리 교수님 덕분에 GLP-1의 기전을 이제 우리가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럼 앞으로 약도 지금보다 더 좋아지긴 할 텐데 GLP-1은 계속 궁극의 비만 치료제로 그냥 원탑을 이룰 수가 있냐? 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약인데 네. 또 몇 가지 치명적인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쓰다가 중단하면 네. 다시 원래대로 쪄요. 네. 완벽한 더 쪄버립니까? 아니면 요요는 원래 뺐다가 요요면 더 쪄버리잖아요. 네, 사실 더 나쁘게 찝니다. 더 나쁘겠죠? 네. 왜냐면 빠질 때는 근육도 빠지고 지방도 빠지는데 그럴 거야. 다시 찔 때는 일부러 키우지 않으면 지방만 찔 때가 많아서 네. 아니 근데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은요. 사실 GLP-1을 오래 맞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몸이 거기에 좀 적응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오래 맞아도 우리 몸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다시 살을 찌려고. 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식욕 촉진 호르몬, 저 하늘색이 체중 감소 전이에요. 평소에는 저 정도 뿅뿅뿅 하는데 평소는. 억지로 체중을 빼면 네. 그렐린 농도가 이제 빨간색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옛날에 제일 배고팠을 때 수준만큼 그렐린이 높은 거죠. 이미 그냥 네네. 기본 상태여도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때 약을 끊으면은 참을 수 없는 식욕이 하루 종일 저 빨간색 레벨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꾸 이게 뭐 적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줄여놓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GLP-1을 맞아서 체중도 감소하고 식욕도 떨어졌지만 우리 뇌 속에서 설정돼 있는 셋 포인트 몸무게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안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안경을 딱 쓰면 잘 보이죠. 요요네. 근데 안경을 1년간 썼어요. 다시 벗으면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성 셋 포인트는 변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몸을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살이 찌고 비만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되게 말랐던 사람이에요. 되게 말랐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건너갈 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60kg대, 50kg대를 왔다 초반을 왔다 갔다 하던 왕년에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리즈 시절. 지금 항성 박사님도 현재 체중을 이루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네, 맞아요. 아니에요. 자백하세요, 자기 잘못을. 자백하세요. 아닌데? 항성 박사님의 체중은 아까 70kg, 65kg로 저는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으면 이제 에어컨 비율을 치자면 여기 막 커다란 누가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이 온도가 이제 에어컨 26도 세팅이 돼 있어도 한 28도, 29도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셋 포인트로 옮겨가요. 이 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학 환경. 햄버거. 다 이제 알고 계시네요. 역시. 맛있는 크림치즈. 그리고 거기는 또 일단 양이 많아요. 많아요. 스테이크도 어쩜 그렇게 잘 구워? 진짜로 너무 잘 구워요. 나도 그러니까 결국 원인은 당신에게 있어요. 저예요? 나에게 있고. 내가 살찌는 이유는 결국 내가 원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먹는 거를 되게 조금 먹거든요.
물론 거짓말하지 마요. 1일 1일씩은 안 해요. 아니 매주마다 보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거짓말 같아요. 예. 예. 의사로서 환자를 1대1로 만나면 그죠. 끝까지 시침을 떼거든요. 아니, 왜 옆에 이거 동료가 약간 있어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요. 깨끗하게 했어요. 다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그죠? 불을 없애면 다시 26도로 가요. 왜냐면 건강한 뇌가 있으니까 강원도 뭐 어디 가서 배달 이거 못 오는 데 가서 이런 거 다 없는 데서 지내면 딱 다시 그 건강 체중으로 갈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버리고 시골에 가서 자연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을 안 해봐야 되죠.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살 빠지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인간적이지 않죠. 인간미가 조금. 아니 근데 우리 인류가 항성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전반적으로 비만율이 뭐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비만이 최근에 생긴 병이라고.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아마 몇백 년 전만 했어도 이런 음식이 없었고 채식. 먹을 수 있는 거는 도라지. 도라지가 왜 나와요? 미나리. 그렇죠. 풀뿌리. 나무 껍질도 먹었잖아요. 나무 껍질. 껍질. 운이 감자. 좋으면 이렇게 죽어 있는 쥐. 살찔 수가 없어. 늘 배고프고. 그거밖에 없으면 먹다가도 못 먹겠다 끝내니까 살찌기 어려워서 아까 건강 체중 65kg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많아요. 모닥불이 그냥 여기에 그냥 화글화글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제작진이 참 모닥불을 세게 피워놓으셨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네.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여기 풍족해졌어. 풍족해지고 그만큼 뭐 내가 봤을 때 많이 안 움직여도 되고. 그죠? 네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회사에서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근데 상정을 할 때 에어컨을 만들 때 기온을 최대 40도까지 올라가는 걸 상정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40도까지는 문제없이 25도면 25도 낮춰주고 23도 23도 낮춰주는데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하게 돼서 기온이 60도까지 올라가면 이 에어컨이 작동을 못하고 폭주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우리 몸이 말하자면 애초에 적응해온 환경과 다르게 너무 급격하게 이 먹을 수 있는 영양 환경이 달라지면서 비만, 폭주하게 되는 알죠. 비만이 일어나는 알아요. 원인을 알아. 그 모닥불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아는데 그 불로 들어가겠다 이거야. 그 불로 가겠다 이거야. 나는 불나방이라 이거야. 아니 세상에 먹는 재미 없으면 어떻게 사? 망원동에 보쌈, 성수동에 감자탕, 한남동에 이자카야 뭐 많아요. 저는 알지만 그 불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식욕에 약하게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는 식욕에 약할까요? 모든 동물이 식욕이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약간 정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치팅데이 이럴 때 한 그릇만 먹으면 되잖아요. 동기. 근데 왜 그 뒤에 다 배부르고 난 후에 또 왜 이런 걸 또 더 먹어요? 엑스터시. 너무 맛있어. 또 너무 맛있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그건 사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알잖아. 그건 뭐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렇게 쾌락과 관련해서 흥미롭게 들었던 게 우리 인류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음식들과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약간 질적으로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단 거 좋아하죠? 기름진 거 좋아해요. 근데 자연에서 나온 음식을 생각해보면 달거나 기름져요. 달면서 기름진 건 잘 없어요. 없죠. 과일 달잖아요. 기름지진 않잖아요. 네네네. 고기 기름지지만 막 달게 달지 느낄 않아요. 느낄 수도 있지만 기름진 거예요. 기름진 거지. 근데 아이스크림, 햄버거. 케이크 달죠. 기름지죠. 그러니까 뇌한테는 뻥 하는 그런 더 강렬한 쾌락일 것 같아요. 집으셨어요. 네네네. 이것도 과학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달고 기름진. 그쵸. 맛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원래 자연계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맛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 게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그러니까 마약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약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강렬한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래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좀 먹고
소금을 좀 먹고 네. 이런 건 다 기름을 좀 먹고는 네. 각각은 너무 적당량 좋지. 먹으라고 우리 진화적으로 잘 살려고 만들어진 그렇지. 건데 네. 어떤 다른 과학자들이 네. 얘를 특정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쾌락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푸드가즘. 그쵸, 그쵸. 푸드가즘. 뇌를 해킹한 거죠, 사실. 네네.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진짜 도파민이 막 터질 때. 빵빵 터지죠 막. 아, 네. 진짜 맛집 만나는 거. 네네. 네. 그래서 다 저기 뭐 교수님에게 양꼬치는 어땠어요? 그날 또 많이 드셨잖아요, 양꼬치. 그렇죠, 예. 맛있었어요, 예. 달짝지근하던데요. 예, 우린 다 중독자들입니다. 쾌락 중독자들. 그러니까요. 우리 이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게 그냥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쾌락인 거잖아요. 근데 이 쾌락을 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때는 지혜편? 쾌락을 조절하겠다는 약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마리화나를 아, 하면 그거 마약이잖아요. 식욕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누가 발견해가지고 네. 그러면 마리화나 성분의 억제제를 만들면 식욕이 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약으로 개발했더니 식욕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판도 됐었는데 다이어트 약으로요. 네네 많이 팔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관찰해봤더니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자살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이 약이 퇴출됐어요. 그래서 요 얘가 모든 쾌락을 억제하는 일은 위험하다. 쉽지 않네. 식욕만 억제됐던 게 아닌 거죠. 친구들의 관계, 뭐 부부의 관계, 뭐 열심히 일하고 싶은 욕망 이게 다 없어져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살을 빠지는 의욕이 거니까. 없어지네요. 네. 무기력. 그래서 요 GLP-1은 되게 좋은 약인 게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욕망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딱 배부름만 살짝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똑같이 잘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GLP-1이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지만 이 어떻게 보면 비만의 기저에 있는 이 문제의 본질이 음식 중독, 쾌락 중독이라고 하면 GLP-1을 끊는 순간 모닥불은 거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자면 대증용법인 거지.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 눌러놓는 거잖아요. 지금. 네. 눌러놓는 거고 언제든지 약을 끊으면 다시 또 확 하고 타오를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모닥불 자체를 끄는 방식이 좋고 아까 안경 비유로 치면은 라식을 해서 아예 새로운 눈을 얻는 게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지 대증 치료는 그냥 그날 보조를 받는 거. 네,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도 느끼긴 하거든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느끼시겠지만 진짜 앞으로는 돈이 어떤 건강과 행복을 좀 더 추가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좀 더 이게 좀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 제가 희망을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미국에서도 이게 이 약이 생명을 살리는 걸 입증을 했어요. 이걸 맞았더니 심근경색 아니면 사망이 20%나 줄었어요.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차이가. 그랬더니 미국 정부에서도 가난하다고 못 맞는 건 비윤리적이다. 그것도 비극이죠. 그래서 공보험에서 이걸 내주기로 또 했습니다. 이게 그냥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못 맞고 죽는 것은 나라에서 못 봐주겠다. 이런 게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SF 영화에서 등장하는 미래 인류들 이렇게 맨날 무슨 주사 맞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진입하는 것 같은 약간 좀 섬뜩한 느낌이 드네요. 저의 목표는 더 이런 디스토피아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 목표는 왜 애시당초 인류가 이 동물들이 왜 이렇게 중독적으로 됐을까? 그게 제 목표예요. 약을 많이 만들자가 아니라 더 잘 이해하고 싶다. 우리 인간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런 과학을 한다면 인류가 다시 다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의사, 과학자. 네. 생소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갈 때쯤 되니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거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좋아. GLP-1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조상 기원. 기원. 네.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서 한번 딥하게 파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25,000년 전부터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피해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온 거죠. 날씨 때문에 내려왔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그 바탕이 되고 있다. 악마문 동굴이라고 인골이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현대인 가운데서는 한국인하고 제일 가깝다. 근데 이름이 왜 악마 문 동굴이에요? 진짜 데빌스 게이트예요? 동굴 사진을 보면은 약간 좀 지옥으로 가는 문.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느낌. 네.
우리가 항상 이제 뭐 한민족 이러지 않습니까?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아름답게 또 정착을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후손들은 기후 난민이 되지 않게 네. 우리가 좀 잘 신경 써야겠다.